자, 이제부터는 정치권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그 전에 속보부터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했던 사드 비용을 한국에 부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네, 국제부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정환 기자. 네. 트럼프가 사드 계산서를 청구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문제의 발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앞두고 한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나왔습니다. 한국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배치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길 원한다면서 그 비용을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 1,300억 원으로 추산한 겁니다. 트럼프는 또 사드는 공중에서 미사일을 격추하는 경이로운 시스템이라면서 한국 정부에 사드 비용을 부담하라는 뜻을 이미 전달했다. 한국도 이를 이해하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이는 미국이 사드 전개 및 운영 유지 비용을 부담한다고 설명해온 우리 국방부의 입장과 전혀 다른 내용이어서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트럼프는 또 한미 FTA에 대해 한국엔 좋지만 미국엔 끔찍하다면서 한미 FTA를 재협상하거나 종료하길 원한다고도 밝혔습니다. 트럼프가 직접 나서 그간 한미 간 합의를 흔들고 사드 비용 청구와 FTA 폐기 의지까지 시사함에 따라 국내 여론은 물론 대선 전국이 요동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채널A 뉴스 김정환입니다. 들으셨던 것처럼 좀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이현정 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그럼 네 분과 함께 정치권 이슈로 본격적으로 가보겠습니다.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사드 비용 1조 내라. 그러게요. 방금 전에 트럼프 돌발 변수가 생겼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조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사드 비용으로 한국에 1조 1,000억 달러를 내게 할 것이라는 엄포를 놨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미국 대통령의 말이기 때문에요. 이현정 의원님. 네. 이 정도면은 지금 사드 배치를 두고 갑론을박 중인 대선 후보들한테도 영향이 많이 미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게 지금 대선 국면 마지막 국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를 것 같습니다. 특히 사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부지를 제공을 하고 그다음에 그 기본 시설, 사드 시설 자체는 이제 주한미군이 운영하는 그렇죠. 것으로 돼 있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 부지 비용은 우리가 이제 부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자체도 이제 상당한 부담인데 문제는 여기에 더해서 약 1조 원 가량을 이제 더 내라 이런 요구인데 사실 제가 볼 땐 좀 올 것이 왔다라고 보여집니다. 지난번 그 펜스 부통령이 왔을 때 FTA에 대한 재협상 이야기를 한번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 칼빈 스노라든지 뭐 니미츠 홍호라든지 뭐 이 항공모함들이 일제히 이제 배치하는 것들 보면 결국 우리한테 이제 청구서를 내미는 단계가 아닌가라는 거 보여집니다. 그렇다 본다면 지금 대부분의 후보들이 보면 이제 특히 이제 정의당 심상정 후보 제외하고는 이제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도 사드 문제는 이제 차기 정부에서 논의하겠다는 입장이고 안철수 후보는 이제 사드에 대해서 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인데 결국 이제 오늘 아마 토론회에서도 이 문제가 좀 집중적으로 다뤄지지 않겠는가. 결국은 사드와 관련해서 지금 추가 비용을 한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기존에 어떤 사드 반대를 했던 민심에 좀 불을 붙는 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허 교수님 사실 우리 정부가 부지나 기반 시설을 제공하기로 했고 운영하고 뭐 유지하는 비용은 그렇죠. 미국 측에서 대기로 했었는데 그렇습니다. 트럼프의 생각은 좀 달랐나 봐요. 근데 뭐 애초에 사드 이야기가 나올 때 그런 예측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맞아요. 그때는 마치 음모론처럼 이야기가 됐는데요. 사실 우리나라를 제대로 방어를 하려면 사드 포대가 1개가 아니고 2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성주에 배치된 거는 수도권 방어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나왔던 이야기는 하나는 미군이 자기들의 자산으로 가지고 와서 자기들이 운영하고 하나는 우리한테 구입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뭐 1조 원 이상의 돈이 들 것이다. 결국은 미국의 그 군산 업체가 군사 업체들이 이제 한국에 무기 팔아먹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논리가 있었지만은 그런 이제 이 사드의 기술적 성이라든지 효율성이라든지 그다음 가격의 문제 이런 거는 차마 꺼낼 수도 없었죠. 왜냐하면 그런 걸 꺼내면서 이게 효용이 떨어지고 비싸기만 한 것이다. 오히려 무기 업체들의 무기 팔아먹기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바로 만연 사상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친북이고 종북들이 또 안보를 등한시하는 이런 거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논의가 우리한테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드디어 닥친 것이죠. 그러면 이제 2개 포대 중에 하나는 우리 돈으로 사는 게 아닐까 그때 짐작을 했는데 지금 배치하자마자 처음부터 다 돈 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만약에 하나 더 배치하면 2개다. 그럼 2조가 넘는 돈을 우리가 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오는데 물론 협상을 통해서 정리가 되겠지만 결국은 우리의 안보보다는 이거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이야기했지만 주한미군을 방어하고 미국을 방어하기 위해서 한다는 목적이 더 큰데 비용은 우리 보고 내라 이런 이야기가 되니까 국민적으로는 그게 사실은 받아들이는 정서적인 거부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고요. 그때 당시 음모론 중에 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이것이 결정되기 전에 역시 최순실 씨가 록히드 마틴 사장을 만난 것이 아닌가. 회장을 만났다는 이야기가 이미 그때 시중에 파다했었거든요. 그런 얘기가 물론 돌긴 확인은 돌았었죠. 되지 않았습니다만. 그래서 만약에 이 비용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져지면은 국민들의 정서에 상당히 반감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저 트럼프 인터뷰가 보도가 나간 이후에 국방부가 바로 반박을 했어요. 저렇게 보면 운영 유지 비용은 미군 측이 부담한다는 거는 전혀 변함이 없다고 했는데 저건 우리 국방부 생각이고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까지 엄포를 놨다면 글쎄요. 이거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엄포도 아니네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 얘기를 하면서 이미 한국 정부에 통보를 했고 지금 기자 리포트에 따르면은 예. 한국 정부도 이를 이해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한미 간에 협상을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는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뭔가 이면 합의가 있었던 거 아닌가. 말하자면 이 비용 부분이라든가 또 앞으로 추가 배치 부분 이런 부분에까지도 상당한 물밑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그 의구심을 버릴 수는 없죠. 물론 국방부는 뭐 그렇지 않다고 하지만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으로 볼 때는 이 부분이 그렇게 명쾌하게 밝혀지지는 않을 것 같고 어차피 대선 이후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서면은 예. 본격적인 청구서를 들이밀 것 같습니다. 이전 정부에서 이렇게 합의가 했고 이면 합의 이미 논란도 또 있을 수 뭐 그동안 사드 포대에 대해서 기습 배치까지 해놓은 상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배치도 완료가 됐고 이전 정부에 이렇게 합의했으니까 청구서 들이밀면서 돈 내세요. 그러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가지로 걱정이 좀 많습니다. 예. 예, 이현정 의원님 네. 사실 이 사드 관련 논란이 대선 전국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은데 당장 오늘 밤 TV 토론에서부터 굉장히 뜨겁겠죠. 일단 이 사드 문제는 사실 제가 볼 때는 뭐 전략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문제는 이 절차와 어떤 과정에 대한 문제들이 그동안 의혹들이 여러 가지 있었고 또 특히 이제 사드 문제가 지금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한 차례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결국 이걸 두고 이제 지금 안보관이 철저하냐 아니냐 뭐 이걸로 지금 나눠져서 지금 대립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제1야당과 그다음에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뭐 당론도 지금 바꿔가면서까지도 이거 할 정도인데 문제는 이제 이게 지금 과연 그럼 협상 과정이 어떻게 됐느냐에 대한 그렇죠. 지금 그게 의문이 문제죠. 들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처음에 분명히 지금 이 비용이요. 사실 우리가 이제 그 성주 골프장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은 롯데가 이제 이걸 하면서 사실 롯데 개인적인 기업 피해도 굉장히 컸거든요. 그랬죠. 자, 그러면 한 기업의 어떤 부지를 이런 식으로 해서 기업한테 또 부담을 줬고 또 더군다나 지금 처음부터 그 국방부가 끊임없이 이야기한 건 그겁니다. 바로 이제 이거는 비용 자체가 주한미군이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그 장소만 제공해 주면 된다라고 수차례 이야기해 왔어요. 더군다나 이제 이번에 그 갑자기 기습적으로 배치한 것도 보면 국방부 입장은 환경 영향 평가가 끝나야지만이 한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이제 배치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결국은 정부 자체의 신뢰성 자체가 떨어지는다고 볼 수밖에 볼 수가 없고 그러면 이 사드가 과연 그러면 전략적으로 왜 배치되느냐에 대한 근본적 질문까지도 갈 수가 있다. 이게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 전략상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정부가 처음부터 이걸 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미스를 많이 했단 말이죠. 더군다나 지금도 만약에 지금 트럼프 그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면 지금 여기에 또 추가로 우리가 더 구입한다면 그 추가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불가항력적으로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데 그럼 국방비 자체가 굉장히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후보들이 제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복지 공약들은 그럼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그렇죠. 이런 문제가 또 결부가 되면 이 상당히 좀 논란의 거리가 커질 수밖에 없는 주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말한 청구서가 1조 1,000억이니까 이제 어마어마한 재원이에요. 그렇습니다. 허 교수님. 이게 그럼 저희는 이제 5명의 셈법을 이제부터 봐야 될 것 같아. 그냥 이제 어느 정도 개괄이 됐으니까요. 그럼 홍준표, 유승민 후보한테는 이 돌아가는 분위기가 상당히 불리하게 돌아가는 겁니까? 불리하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뭐 의견은 다 미군이 가져와서 미군이 운영하고 우리는 어떤 부담도 없고 우리는 부지만 제공한다는 게 일반적인 논리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 미국이 굉장히 한미 동맹을 위해서 굉장히 뭔가 큰 역할을 해줘서 저게 들어오는 걸로 되는데 결국은 비용을 우리 보고 다 내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한미 그 소파 협정에 따라서 연간 부담하는 그 비용이 주한 미군에 대한 체류 비용이 약 1조 원입니다. 1조 원이 조금 안 되죠. 그런데 사드 하나만 해도 1조 원이 지금 1조 3천억 정도 추가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 부담하고 있는 모든 것보다 이거 하나가 더 큰 부담을 추가 부담을 우리한테 요구하는 거니까 이거는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고 너무나 무거운 세금 계산서다. 비용 계산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사드 찬성 또 사드를 찬성 수준을 넘어서 적극적 도입을 주장했던
홍 후보나 유 후보 입장에서는 굉장히 정치적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홍준표 후보, 유승민 후보에게 좀 정치적 부담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후보는 이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어떻게 또 얘기가 나올까요? 안철수 후보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사드 문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서 그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이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설령 욕먹던 한이 있더라도 저는 국가를 위한 일들은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럼 사드 배치 지금 당론 변경했습니까? 지금 오늘 사실상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의원들 모두 뜻을 모아서 지금 현재 39명 중에서 5명 빼고 모두 찬성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당론 변경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습니까? 박지원 대표도 찬성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뭐 말하는 것처럼 당론까지 변경해가면서 사드 찬성 입장을 내놨는데 상당히 곤혹스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뭐 오늘 그 TV 토론은 경제에 집중하기로 돼 있는데 주제가 이게 지금 트럼프 미 대통령이 얘기하는 게 한미 FTA 재협상 얘기를 또 같이 꺼냈기 때문에 그렇죠. 자연스럽게 주제가 연결이 되면서 이 사드 배치 문제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아마 국민의당에서는 안철수 후보는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비용 부담을 우리가 하는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좀 그런 좀 그 중간지대에서의 그 답을 내놓을 수도 있겠다 싶은데 제가 주목하는 거는 중도층인 거죠. 중도층에서 아마 중도 진보 진영에서는 이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반감이 클 것 같고 또 범보수층 입장에서도 그럼 도대체 박근혜 전 정권에서 이 사드에 대해서 어떤 합의를 해놨길래 이런 얘기가 나오냐 싶으면은 저는 범보수층에서 갖는 반감도 상당하리라고 봅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정리를 해보면 문재인 후보, 심상정 후보 빼고는 오늘 저 트럼프의 엄포, 저 폭탄 발언이 다 마이너스가 되는 건 분명한 거네요. 그렇죠. 지금 이제 여론상으로 보면 전반적으로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뜨한 지금 입장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갑작스럽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1조 1,100억 정도를 더 부담해라. 그리고 한미 FTA도 재협상하자. 뭐 이렇게 이제 하는데 사드 문제 관련해서는 상당히 이제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지금 어떤 사드 찬성을 했던 후보들 좀 불리할 것 같은데 한미 FTA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물론 이제 노무현 정권에서 이제 적극 추진했지만 사실은 그때 당시에 당시의 여당 자체를 보면 FTA 반대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걸 하면 우리가 정말 불리해진다. 한미 FTA 같은 경우에. 그래서 적극 반대한 층이 있습니다. 거기에 문 후보도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자,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지금 오히려 미국 측이 보면 한미 FTA가 자신들한테 불리하기 때문에 다시 재협상을 하자라고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기존에 그렇게 한미 FTA가 우리한테 불리하다라고 반대했던 반대론과 지금은 입장이 바뀌어서 오히려 미국이 자기네한테 불리하기 때문에 다시금 하자라는 그런 입장이 있거든요. 그런 입장도 보면 결국은 이게 왜 그럼 그때 그렇게 반대를 했었던가. 그 어떤 면에서 보면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한테 유리했던 건데.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이것도 또 한 가지의 논점이 될 수 있습니다. FTA는 또 문재인 후보한테 불리하다. 그렇죠. 그럴 수도 있지만 FTA는 결국은 이제 참여정부에서 그 지지 세력의 반대를 무릅쓰고도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관철해냈던 거고 그것이 이제 그 발효되기 전에 당시 이명박 정부로 정권이 바뀌면서 미국 측에서 한 차례 개정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합의된 내용보다도 우리 측에 더 불리한 내용으로 한 번 개정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요구로. 그런데 이번에 또 미국이 우리 보고 또 개정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한 번 합의된 걸 그럼 두 번 번복해서 지금 개정 미국 측에 유리하도록 바꿔주는 건데 이건 정말 국제관례상 있을 수가 없는 요구를 미국이 하고 있다고 우리는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미국이 FTA를 해서 그럼 자기들이 유리하기 위해서 얼마나 자기들이 노력했는가의 문제는 또 별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때 이후에 우리 한국 정부나 뭐 지방자치단체나 FTA 활용을 잘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서 우리는 잘 활용하고 있는데 자기들은 의외로 자기들의 노력이 부족했다는 걸 먼저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공식 입장에는 우리는 변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지금 대선판이 휘청휘청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저희 지지율 한번 오늘자 지지율입니다. 지금은 이 사드 이제 트럼프의 이제 폭탄 발언 나오기 전이었기 때문에 또 어떻게 휘청할지 모르는데 일단 양강 구도는 사실상 무너졌다는 평가들이 좀 있고 홍준표 후보, 심상정 후보가 약진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배치하자마자 처음부터 다 돈 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럼 만약에 하나 더 배치하면 두 개다. 그럼 2조가 넘는 돈을 우리가 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오는데 물론 협상을 통해서 정리가 되겠지만 결국은 우리의 안보보다는 이거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이야기했지만 주한 미군을 방어하고 미국을 방어하기 위해서 한다는 목적이 더 큰데 비용은 우리 보고 내라 이런 이야기가 되니까 국민적으로는
그게 사실은 받아들이는 정서적인 거부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고요. 그때 당시 음모론 중에 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이것이 결정되기 전에 역시 최순실 씨가 록히드 마틴 사장을 만난 것이 아닌가. 회장을 만났다는 이야기가 이미 그때 시중에 파다했었거든요. 그런 얘기가 물론 돌긴 확인은 돌았었죠. 되지 않았습니다만. 그래서 만약에 이 비용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져지면은 국민들의 정서에 상당히 반감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저 트럼프 인터뷰가 보도가 나간 이후에 국방부가 바로 반박을 했어요. 저렇게 보면 운영 유지 비용은 미군 측이 부담한다는 거는 전혀 변함이 없다고 했는데 저건 우리 국방부 생각이고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까지 엄포를 놨다면 글쎄요. 이거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엄포도 아니네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 얘기를 하면서 이미 한국 정부에 통보를 했고 지금 기자 리포트에 따르면은 예. 한국 정부도 이를 이해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한미 간에 협상을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는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뭔가 이면 합의가 있었던 거 아닌가. 말하자면 이 비용 부분이라든가 또 앞으로 추가 배치 부분 이런 부분에까지도 상당한 물밑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그 의구심을 버릴 수는 없죠. 물론 국방부는 뭐 그렇지 않다고 하지만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으로 볼 때는 이 부분이 그렇게 명쾌하게 밝혀지지는 않을 것 같고 어차피 대선 이후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서면은 예. 본격적인 청구서를 들이밀 것 같습니다. 이전 정부에서 이렇게 합의가 했고 이면 합의 이미 논란도 또 있을 수 뭐 그동안 사드 포대에 대해서 기습 배치까지 해놓은 상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배치도 완료가 됐고 이전 정부에 이렇게 합의했으니까 청구서 들이밀면서 돈 내세요. 그러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가지로 걱정이 좀 많습니다. 예. 예, 이현정 의원님 네. 사실 이 사드 관련 논란이 대선 전국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은데 당장 오늘 밤 TV 토론에서부터 굉장히 뜨겁겠죠. 일단 이 사드 문제는 사실 제가 볼 때는 뭐 전략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문제는 이 절차와 어떤 과정에 대한 문제들이 그동안 의혹들이 여러 가지 있었고 또 특히 이제 사드 문제가 지금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한 차례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결국 이걸 두고 이제 지금 안보관이 철저하냐 아니냐 뭐 이걸로 지금 나눠져서 지금 대립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사드에 대해서 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인데 결국 이제 오늘 아마 토론회에서도 이 문제가 좀 집중적으로 다뤄지지 않겠는가. 결국은 사드와 관련해서 지금 추가 비용을 한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기존에 어떤 사드 반대를 했던 민심에 좀 불을 붙는 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허 교수님 사실 우리 정부가 부지나 기반 시설을 제공하기로 했고 운영하고 뭐 유지하는 비용은 그렇죠. 미국 측에서 대기로 했었는데 그렇습니다. 트럼프의 생각은 좀 달랐나 봐요. 근데 뭐 애초에 사드 이야기가 나올 때 그런 예측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맞아요. 그때는 마치 음모론처럼 이야기가 됐는데요. 사실 우리나라를 제대로 방어를 하려면 사드 포대가 한 개가 아니고 두 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성주에 배치된 거는 수도권 방어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나왔던 이야기는 하나는 미군이 자기들의 자산으로 가지고 와서 자기들이 운영하고 하나는 우리한테 구입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뭐 1조 원 이상의 돈이 들 것이다. 결국은 미국의 그 군산 업체가 군사 업체들이 이제 한국에 무기 팔아먹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논리가 있었지만은 그런 이제 이 사드의 기술적 성이라든지 효율성이라든지 그다음 가격의 문제 이런 거는 차마 꺼낼 수도 없었죠. 왜냐하면 그런 걸 꺼내면서 이게 효용이 떨어지고 비싸기만 한 것이다. 오히려 무기 업체들의 무기 팔아먹기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바로 만연사상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친북이고 종북들이 또 안보를 등한시하는 이런 거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논의가 우리한테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드디어 닥친 것이죠. 그러면 이제 두 개 포대 중에 하나는 우리 돈으로 사는 게 아닐까 그때 짐작. 이현정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그럼 네 분과 함께 정치권 이슈로 본격적으로 가보겠습니다.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사드 비용 1조 내라. 그러게요. 방금 전에 트럼프 돌발 변수가 생겼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조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사드 비용으로 한국에 1조 1,000억 달러를 내게 할 것이라는 엄포를 놨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미국 대통령의 말이기 때문에요. 이현정 의원님. 네. 이 정도면은 지금 사드 배치를 두고 갑론을박 중인 대선 후보들한테도 영향이 많이 미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게 지금 대선 국면 마지막 국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를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사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부지를 제공을 하고 그다음에 그 기본 시설, 사드 시설 자체는 이제 주한미군이 운영하는 그렇죠. 것으로 돼 있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 부지 비용은 우리가 이제 부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자체도 이제 상당한 부담인데 문제는 여기에 더해서 약 1조 원 가량을 이제 더 내라 이런 요구인데 사실 제가 볼 땐 좀 올 것이 왔다라고 보여집니다. 어허. 이미 지난번
그 펜스 부통령이 왔을 때 FTA에 대한 재협상 이야기를 한번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 칼빈 스노라든지 뭐 니미츠 홍호라든지 뭐 이 항공모함들이 일제히 이제 배치하는 것들 보면 결국 우리한테 이제 청구서를 내미는 단계가 아닌가라는 거 보여집니다. 그렇다 본다면 지금 대부분의 후보들이 보면 이제 특히 이제 정의당 심상정 후보 제외하고는 이제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도 사드 문제는 이제 차기 정부에서 논의하겠다는 입장이고 안철수 후보는 자, 이제부터는 정치권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그 전에 속보부터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했던 사드 비용을 한국에 부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네, 국제부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정환 기자. 네. 트럼프가 사드 계산서를 청구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문제의 발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앞두고 한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나왔습니다. 한국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길 원한다면서 그 비용을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 1,300억 원으로 추산한 겁니다. 트럼프는 또 사드는 공중에서 미사일을 격추하는 경이로운 시스템이라면서 한국 정부에 사드 비용을 부담하라는 뜻을 이미 전달했다. 한국도 이를 이해하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이는 미국이 사드 전개 및 운영 유지 비용을 부담한다고 설명해온 우리 국방부의 입장과 전혀 다른 내용이어서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트럼프는 또 한미 FTA에 대해 한국엔 좋지만 미국엔 끔찍하다면서 한미 FTA를 재협상하거나 종료하길 원한다고도 밝혔습니다. 트럼프가 직접 나서 그간 한미 간 합의를 흔들고 사드 비용 청구와 FTA 폐기 의지까지 시사함에 따라 국내 여론은 물론 대선 전국이 요동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채널A 뉴스 김정환입니다. 들으셨던 것처럼 좀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